다음 12장 주역이 천지만물의 주석서라. 그래 이제 천지로 끝내는 거예요. 개사전을. 그래서 건꾀를 보니까 천하지 직언. 천하에 저렇게 지극한 그 강건한 덕이 있는 게 없어. 건꾀가. 아주 건꾀는 부지런하고 굳세고 강건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덕행이 그 덕행이 항이 늘 쉽게 한다고 했어. 개사전 1장에서. 건이 이지요 곤이 간능이니 아주 쉽다고 그랬어. 건은 아주 쉽게 그냥 괴도 쉬워요. 그냥 이렇게 건괴 그려라 그러면 찍찍하면 돼요. 곤괴도 간단해. 뭐 그냥 일사천리로 쭉 이간인데 이간하다고 했죠. 주역의 도는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개사전 1장을 보면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건괴가 쉽고 곤괴가 간단하니까 건곤지리로 운행하는 이 우주와 인간의 변화도 참 쉽고 간단하겠구나. 쉽고 간단한데 그 덕행을 가만히 이제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항이 늘 쉽게 해요. 그런데 지험,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는 지극히 순탄해. 그래서 덕행이 아주 간단하죠. 그 간단한 줄만 알았어. 막힘없이 순탄한. 그런데 지죠. 왜 그렇게 순탄하게 잘 풀리냐? 막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순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늘이 아주 강건하고 쉽게 그냥 일사천리로 쉬지 않고 나가는 줄만 알았어요. 하늘이라는 존재를. 그랬더니 웬걸 이런 걸 딱 만나니까 이게 험하다는 물개거든요. 야,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고 뭘 하냐? 기다려. 오라?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데? 하늘이라는 게 쉽게 그냥 고고 하면서 갈 줄만 알았더니 야, 저것도 아는구나. 하늘이 아주 강건하고 일사천리로만 가는 하늘인 줄 알았는데 앞에 딱 험난함이 도래하면 딱 기다릴 줄도 알아. 그래서 쉽게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면 빠져가지고 쉽게 못 가지. 그러니까 쉽게 가려면 항상 늘 쉽게 못 가게 하는 존재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 하늘이. 그러니까 개사전 1장에서는 우리한테 공자가 사탕을 준 거예요. 야, 주역 별거 아니다.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쉽고 간단해. 그런 줄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그래서 이제 공자가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뒤늦게. 그게 쉬운 게 이래서 쉬운 거다. 하늘이 일처리 하는 게.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예요. 순탄하게 그냥 평탄대로로 해가지고 순탄하게 간단하게 갈 줄 알았는데 야, 이 산도 뭘 아냐? 이 태산을 딱 만나니까는 야, 저기 가면 박살나겠구나. 분리유유왕. 안 가요, 안 가. 순이 지지는 관상냐. 이 상을 딱 왜? 산이 가로막고 있거든. 순탄하게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에 대한 통찰을 평소에 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탄한 거예요. 곤의 일처리가 간단하고. 그래서 건곤이라는 게 이간하다는 게 그 이간하기 위해서는 쉽다는 반대의 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순탄하다는 그 이면에 막힌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곤이 이간한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공자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곤의 도리를 가지고 그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가 이이고 뭐가 간이고 뭐가 지엄이고 뭐가 뭐냐. 한번 우리 생각을 갖고 해보자. 마음을 갖고 정신을 갖고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심려를 늘 끼치고 살아요. 저기 심려인데
마음심 생각력. 능렬저심하며 능련절여하야. 능렬저심이라는 거, 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생각이에요. 생각은 뭐 만 가지로 다 가지쳐 나가죠. 이게 심이고 이게 연데, 마음으로 가만히 저 건의 도리, 저 쉽고 그런 도리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이거는 뭐냐? 기쁘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쁘다, 즐겁다 하잖아요. 기쁜 게 즐거운 거고 즐거운 게 기쁜 거지. 국어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그 명확한 구분이. 뭐가 기쁜 거고 뭐가 즐거운 거냐. 근데 논어 첫머리에는 단서를 줬죠. 학이 시습지면 불영 여로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영 낙호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호에. 그러면 학이 시습지면 불영 여로와, 그러면 배우고 이렇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영 낙호와, 벗이 와가지고 같이 함께하면 즐겁지 아니하냐? 아, 기쁨이라는 건 내 내부에서 나오는 희열이구나. 공부를 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누군가 공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터득한 거에 대한 그런 희열이구나. 즐거움은. 아, 그거를 함께 할 적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구나. 여민동락. 예를 들어서 맹자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한다. 아, 그러면은 글쓰기가 옛날에 즐거울 낙자는 주로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하고 그런 걸 할 때 주로 많이 썼고, 기쁠 열자라는 거는 내면에서 이렇게 발현될 때 자기 내부에서 그걸 썼겠구나. 그러면 건괴 이치가 이렇게 이제 쉽게 그 이해가 되고 하는 측면이 있고, 마음에서 그게 능렬저심이고 통으로 느껴지는 거. 통으로. 그런데 통으로 느껴지더라도 실제적으로 땅에다가 현실에다 적용을 하려면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통으로 느껴졌어. 딱 뭐가, 얘는 이건우 행사 아니라 가만있어 봐. 후를 세우고 군사훈련을 행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예방할 수 있다 하고 기쁨이 찾아와 이제. 아, 그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 이걸 지킬 수 있겠다. 찾아오는 거 능렬저심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참모총장을 시키고 군사훈련은 몇 회를 하고 구체적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연구를 해야 돼요. 생각 하나하나 해서. 그게 능련절여예요. 그러니까 마음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작용도 건곤의 이치다. 통째로 다가오는 마음의 감흥은 건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전술을 짜고 연구를 하고 하는 건 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선거판에서도 뭐 서남은 득붕이고 동북은 상붕이다. 그냥 대충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서남 쪽에서는 표가 많이 나오고 동북 쪽에서는 있던 표도 떨어지겠는데. 그런데 안정하면 잘하면 되겠다. 이게 능렬저심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야. 서남 득붕이라고 했으니까 최대로 공략을 때리는 방법을 찾아가가지고 하고, 동북 상붕이니까 찾아가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걸 저지를 하고 말리고 뭐 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련절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의 작용이 건곤으로 돌아가는데, 건이라는 건 통으로 감응하는 거고, 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현시키는 마음이다. 능렬저심하며 능련절여하야. 그런데 이걸 갖고 주역에서는 뭘 쓰느냐? 주로 능렬저심을 하게 되면 천하의 기륭이 정해져요. 아, 이거 길조다. 이렇게. 아, 이거 흉조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 능렬저심이에요.
그건 탁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지 미미자. 그러면 그게 정해져야 힘쓸미, 힘쓸미. 힘쓸미자가 두 개 나오는 이유는 하나의 힘쓸미는 피흉, 하나의 힘쓸미는 취길. 효과를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길하니까 요거 하자는 그냥 힘쓸미야. 그런데 이게 좋다고 했으니까 이걸 하고 이게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 그럼 그게 미미예요. 그럼 효과가 배가가 되죠. 그래서 미미라는 거는 기륭이 정해졌으면 예정됐으면 길한 쪽은 박차를 가하려고 힘쓰고 흉한 쪽은 어떻게든 그거를 저지를 하고 감소를 시키려고 힘쓰고 그래서 정천하지 기륭은 건, 성천하지 미미자 현실화시키는 건 곤 이렇게 식으로 이런 까닭에 변화를 하고 운, 이르른, 할위 이제 언행 말도 하고 행위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길사유상이라 흉사가 줄어들고 이제 길한 일이 자꾸 나타나면서 그 조짐이 있게 된다. 또 상사하야 지기하며 점사하야 지례하나니 주역의 일은 두 가지. 하나 상사, 하나 점사. 상사라는 거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물을 딱 그거를 상으로 보는 거예요. 상으로. 상으로. 점사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으면은 점을 치는 거고, 하나는 그릇을 파악하는 거고, 지기. 하나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고, 그릇을 파악한다는 거는 이게 이게 크기, 대기인지 속인지, 용도, 이게 뭐 하는데 써먹는 그릇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사고, 그 예를 들어 저거는 요런 상이다 하면 그릇이 여기 화풍정, 이게 솥그릇이구나. 상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면 수풍정, 이거는 물 떠먹는 그릇이구나. 그 용도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요.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상이다. 그래서 상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 하나는 형용이 비슷해야 돼. 형용, 생김새가. 그건 겉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는 정체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사전 8장 할 때 그게 나왔죠. 상이란 뭐냐? 형용, 의적이 형용하며 상기물이라. 그 어떤 사물의 형용을 이렇게 스케치하면서도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 마땅함도 담고 있다. 그랬을 때 간꾀다. 그러면 외형이 이거는 양인데, 양이라는 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양이 다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딱 여기서 하나로 봉우리를 틀고 있구나. 갈래는 여러 가지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로 딱 돼 있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게 마치 산의 모습이다. 이거는 형용을 본뜬 거예요. 형용만 본뜨면 안 되지. 상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정체가 뭐냐? 움직이질 않아요. 고요하고. 그래서 칠간산 할 때는 이 상이 산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그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거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뭐냐면 상사예요. 상사. 다 사물을 만날 때 상으로 바꿔보는 거지. 저거는 산의 상이다. 이거는 물의 상이다. 저걸 잘한 분이 공자죠. 그러니까 인자요산, 지자요수, 그거 다 상사예요. 상사. 사람을 갖다가 딱 두 패로 나눠가지고 상으로 보면은 물에 해당하는 상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산에 해당하는 산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 산에 해당하는 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정적이다.
정적이기 때문에 허투루 힘도 많이 안 쓰고 그래서 이 사람들 오래 산다. 물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물이라는 게 무식하면 갈 때마다 막힐 텐데 막힘이 없어요. 이거 지자 요수죠. 콸콸콸콸 뭐 끊임없어. 그러니까 동적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다 상사예요. 상사. 그래서 딱 그릇을 아는 거야. 아, 이 사람 물그릇, 이 사람 산그릇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공간적인 파악이고 시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 물이 그 산이 어떻게 변해갈 건데 그걸 아는 건 점이에요. 점. 미래. 저 산이 깎일 건지 이 물길이 막힐 건지 그거를 하는 일은 점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초를 가지고 계사전에서 그 점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점을 쳐서 성심을 다해서 딱 하면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안다. 이게 다 어떤 연유에서 벌어진 일이냐? 천지설이. 다 천지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 하늘천 따지가 자리를 딱 위아래로 베푸니까 성인이 성능, 성인이 능함을 그 가운데에서 이루셨다. 성인이 성능하니 그래서 이 능할 능자가 뭐가 능하다는 거예요. 상사에서 지기도 가능하게 해놨고 점사에서 지뢰도 가능하게 해놨고 이게 다 누구 덕택이냐? 천지 덕택이다. 천지가 산수를 베풀어 수화산택 외풍을 딱 베풀어 놓으니까 성인이 그거에 착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례상이다 수상이다 이런 것도 하고 점도 치게 그렇게 가능하게 해놨다. 그러면 천지설이어든 성인이 성능. 그러면 주역이 천지가 베풀고 성인만 써먹는 거냐? 아니다 이거요. 인모 귀모의 백성이 연응하니라. 성인만 아니라 일반 우리 같은 백성도 이 능함에 참여할 수가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가능성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능성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인모, 귀모. 인모라는 거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인모고 꾀하는 모. 귀모는 귀신들이 꾀하는 게 귀모예요. 그러면 주역이 뭐가 다르고 앞으로 왜 이게 효용가치가 있고 살아남느냐? 앞으로 시대 이유가 저 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알파고 할아버지라도 귀모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건 데이터와 인모지 그냥. 근데 주역의 핵심은 귀모가 들어가야 돼. 내 정성이 어떻고 점칠 때 태도가 어떻고 물어보는 사안이 어땠고 그거에 응답하는 귀신이 어땠고. 그래서 근데 저게 동양의 오래된 미래 결정, 미래 의사 결정 시스템이에요. 저게 왜? 서경에 보면 특히 이 만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임금이 미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큰 의심이 있으면은 첫 번째 네 마음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여증류 대이어든 모금 내심하며 네가 큰 의심이 있으면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가만 있어봐. 이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모급 경사하며 그 아래에 있는 삼정 육판한테도 물어봐라. 그럼 거기서 땡 조정해서 자기들끼리 숙닥닥해서 하면 아니다. 모급 서인 저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 시장 가가지고 여론조사도 해봐라. 그럼 거기서 땡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죠.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시스템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됐느냐. 모급 복서하라. 그거 사람들의 꾀만에 그 의지하지 말고 복서라는 귀신의 도모도 끌어들여라. 그래서 복이라는 건 거북점,
설하는 건 시초점. 그것도 참고해라.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천차만별이겠죠. 나는 좋다고 하는데 삼정육판이 싫다고 하고 백성이 좋다고 하고 백성과 신하는 좋다고 하는데 나는 싫고 또 귀신들은 좋게 나왔는데 인간들은 싫다고 나오고 별의별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인간들 다 좋다고 그래. 나도 좋고 신하도 좋고 백성도 좋다고 그래. 귀신들도 거북점도 좋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걸 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날 고전에서. 예기 예운편의 대동은 그런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대동이고, 이 서경의 대동은 그게 아니고요. 만장일치요. 누구와 누구의 인간과 귀신의 만장일치 시스템을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역의 요 구절하고 그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귀모의 힘을 받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948이다. 이거 계산해서 이거 뭐 소양이다. 988이다. 이거 노양이다. 이런 합리적인 이런 부분은 사람의 영역이고, 그게 합치되면은 우리도 그 가능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